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약세장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33%, 2352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03%, 717포인트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요. 제가 항상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여드리죠. 거래소 오늘 거래 대금이요, 4조 8천억입니다. 아마 이게 연으로 따졌을 때도 오늘이 아마 최고치가 아닌가. 가장 거래 대금이 작은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래 대금에서는 시장이 활기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코스닥도 보면요, 4조 3천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마 연중 가장 낮은 그 거래 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은 시장의 어떤 활기,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을 때 지금 시장이 약세장 중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400포인트 가량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쌍봉 모습이 났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그래프 모양들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기대할 거라고 그러면 요게 지금 50일선이거든요. 이 50일선이 수급선이라고 봤을 때 요 선은 모처럼 이렇게 올라선 선인데요. 요 위에 지금 올라선 이후에 아직 이 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선 이게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전일 오늘 이렇게 이틀간 약간 양봉이 나면서 51선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해 주는 맛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분봉 한번 보여드리죠. 분봉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약세에다가 종가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 붙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장인데요. 요 추세가 지금 전형적인 약세장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죠. 한 2년 동안 요 하락 추세, 이게 계속 요 저항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한계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세선을 지킬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10년 동안 요 하단 지지선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박스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급 보면요,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한 200억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한 600억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한 600억 가량 사줬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별로 이렇게 특징 없는 매매를 했다. 그렇게 매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매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점이었다는 그거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자금 시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45조 2천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또 한 1조 정도 빠져나갔죠. 1년 추세로 봐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1년 전에 한 65조 정도, 지금이 아마 45조니까 20조 정도가 1년 동안에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많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한 며칠간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펀드 쪽도 지금은 이렇게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다우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모양이 망가졌습니다. 나스닥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죠? 앞에 저점을 깬 건 아니지만 고개를 숙인 모습이죠. 음봉이 연달아 4번 이렇게 나면서 최근에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S&P 500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해외 쪽 미국 시장이 특히 그래프가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종목 제가 미국 주요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애플입니다. 애플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하단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요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소비 관련해서 경기를 가장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은 그런 점에서 일단 앞에 저점이 살짝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이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애플이 어쨌든 미국 시장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총이 거의 한 3,000조 가량 됩니다. 우리 거래소 시총이 한 1,900조가 지금 조금 안 될 텐데요. 우리 전체 시장을 다 이렇게 합쳐도 애플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주가 추이는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렇습니다. 어제 4.7% 빠져줬는데요. 앞에 저점을 깨면서 지금 급락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배터리 셀 소재 이쪽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주식이죠. 테슬라가.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한 600조 가량 되는데요. 딱 이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주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영향이 지금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애플이나 테슬라는 같이 이렇게 좀 봐줘야 된다 싶습니다. 네, 다음 이제 아시아권 주식들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니케이 주식인데요. 다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대만도 이렇게 좀 힘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2%니까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그래도 중국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항생입니다. 홍콩 거래소요. 항생도 오늘 마이너스 0.76%입니다. 그래서 항생이 가장 강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꺾였죠. 그동안에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던 유럽 시장인데요. 독일이 이렇게 꺾였고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그 푸틴이 아마 중대 발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강공책, 약간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그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오늘 밤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이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4조 단위는 아주 보기 힘든 그런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만큼 거래가 없었다. 활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틈새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틈에 이제 이렇게 순환하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테마성 재료들이 오늘 좀 먹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골고루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SPG도 오늘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SPG가요, 한 2% 정도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요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나 또 로봇 테마에서 차지하는 그 탑픽 그 성격으로 봤을 때 SPG는 요 정도 가격이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아주 그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이때가 9월 20일 날 최고가를 22,250원 찍었습니다. 지금 17,000원대니까요. 근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금씩 사 모아가면 반드시 금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내년쯤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말에 오늘 전체 시장이 굉장히 그 소강 상태였어도 로봇 관련주들은 좀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SPG 말고도 로보티즈도 제가 이렇게 항상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그래프로 보면 SPG나 이렇게 비슷하게 추세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에서는 항상 반등해주는 맛이 있죠. SPG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9,000원에서부터 지금 30,000원까지 근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주식들이다. 로봇 관련주는 이제 금년에도 순환매로서 이렇게 한 번씩 이익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에도 로봇 관련주들은 얘기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도 로봇 쪽에 신사업팀도 이렇게 만들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현대 같은 데는 또 이렇게 M&A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 관련해서 금년에 이렇게 얘기들이 무성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요럴 때 좀 들어가서 사 모아보는 건 어떤가. 저는 이제 SPG를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제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G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군사용 그 로봇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로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재료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초기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그 순환매로서요. 엔터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JYP 보면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오른 건 없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뚫고 올라오면서 엔터주 전체의 흐름하고 이렇게 같이 동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M 같은 경우도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은 모습이죠. 모양이 그런 대로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브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데요. 뭐 달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가격으로 봤을 때 하이브가 지금 좀 매력이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좀 느리지만 서서히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매물대로 본다고 그러면요. 요 매물대가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그 매물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거의 이렇게 매물대를 벗어나 있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하이브가 JYP나 SM에 비해서 조금 느리지만 수익률은 비슷하게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가 이제 그 BTS 지금 군 입대 관련해서 그런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지 않나. 지금 가격 정도면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류가 그제 이제 유럽 그 보니까 블랙핑크 공연하는 거 보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BTS뿐만 아니고. 그래서 한류 이 흐름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 확대됐으면 됐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터주는 성장산업의 가장 대표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게 이렇게 지금 가격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고점 대비했을 때 33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4월 4일이. 이게 지금 16만 원이니까요. 절반도 안 되는 값이죠.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가격이면 한번 들어가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요. 오늘 하나투어가 3.2% 올라줬습니다. 하나투어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아직 형편없죠. 근데 내년에는 아마 1분기쯤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흑자 전환한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업계가 구조조정이 아주 심했습니다. 거의 1000개 업체가 넘는 업체가요 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그 수혜를 하나투어 같은 이런 대형 여행업체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작은 그 재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이 엉덩이 모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둥그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악재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팔고 싶은 사람들은 대충 다 팔았지 않나. 지금 정도는 새로운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둥글게 이렇게 말아 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좋다.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재료가 또 주가에 아주 강하게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이제 오늘 3.2% 올라줬는데,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정도는 내년을 기대하고 들어가도 되겠다. 여행도 이제 서서히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투어도 이제 좀 살 가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진에어 이런 것들도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거 보세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에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제 특히 하나투어가 좀 야무진 맛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투어는 구조조정 그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그 성격 규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거래 대금 면에서 아마 연중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연말도 됐고 하니까요. 이제 제가 주식 관련해서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제 얘기 좀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그 머니투데이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 금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그럽니다. 예, 평균이 20%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20%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많이 물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40, 50%씩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그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나은데요. 네이버가 23%, 카카오가 마이너스 27%.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쪽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면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한 200만이 삼성전자를 한 평균 한 70주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전체 시총의 65%가 개인 투자자들 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국민주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거는 과연 어떤 게 좋은 주식인지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주식이죠. 당연히 아무리 우량주라고 그래도 수익을 내주지 않는 주식, 탄력이 없는 주식, 거래가 없는 주식,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 공부하기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수반이 되고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거래가 활발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도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싼 값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 위주로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지금 해외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봤을 때요, 대형 우량주 쪽은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좀 작더라도 그런 그 중소형주, 성장주, 실적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내년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형주만 100%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그 중에 일부는 조금 이렇게 손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일부 좀 이렇게 성장주라든가 지금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으로 좀 이렇게 눈길을 좀 돌려보자. 오늘 이제 대형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식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한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주식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어떤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형주 올리기에는 아직은 벅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 비중이 크다고 그러면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렇게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